얼마 전에 제 지인분과 소주를 한잔 딱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날짜를 딱 세알해 봤더니 329일 동안 1년에 365일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달 이자 76만 원을 그냥 숨만 쉬면서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전세를 그동안 못 빼고 있다가 드디어 전세 계약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최근 2, 3년간에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지인분이 투자한 그 지역도 작년부터 그러니까 물량이 과다, 신축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투자한 게 준신축 아파트였는데 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전세가 2년 전 계약했던 전세금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수천만 원의 역전세가 발생됐고 대출을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본인의 돈 모은 돈 다 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전세금을 내줬죠. 그러면 이제 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에 대출이 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음 사람을 이제 계약을 하면 그 돈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제 이자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부동산에 내놓고 다음 이제 사람 빨리 구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어느덧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이제 계약서 쓰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제 팍 빠졌을 때 그때 그래도 팔지 이런 얘기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락했고 또 준신축이다 보니까 지금 신축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지금 팔기엔 또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세 대출 퇴거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막고 그렇게 버틴다는 다주택자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신축 입주 작년부터 해서 한 달, 두 달, 내 것 좀 빠지겠지. 나도 준신축인데, 나름. 그래서 그 시간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준신축가 근데 저기 지금 막 들어오는 새 아파트 전세 가격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겠죠. 그래서 오히려는 저쪽 주인분들 중에서는 더 급한 분들은 전세 가격 완전 더 다운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완전 멘탈이 나가버리신. 근데 어느 정도, 최근 신축에 있는 그쪽에 물량들이 처음에 전세 물량 많았다가 정리가 되겠죠, 거기도 이제. 정리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거기 있는 물량이 없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쪽은.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내가 가진, 이 지인분이 가진 이제 그때부터 전세, 부동산에서 연락 오고 이제 방 보러 간다 그러고 그게 10개월. 그동안에 얼마나 이분도 광고도 하고 홍보도 드리고 전화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드리겠다. 최대한 북비도 내가 많이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전단지도 뿌리고 만들어가지고 여기 방 사진 같은 거 딱딱 만들어가지고 문자로도 뿌리고 여기 이렇게 조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컨디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돼 있고 준신축에 좋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한 번씩 또 그 현장에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 주변에 있는 가가지고 브리핑도 드리고 최대한 맞춰드릴게. 아니면 애완동물까지 내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강아지 정도까지 내가 오케이 하겠다. 에어컨도 필요하면 설치해줄게. 오만 이런 옵션들이라든지 편의사항들 최대한 임차인 분들께 내가 맞춰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런 사항들을 소주를 한잔 먹으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일은 작년에 부터 역전세였고 공실이었는데 이제 9개월, 10개월 넘어가면서부터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그 당시 작년 때보다 지금이 그 바닥을 찍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76만 원을 매달 내다 그랬죠. 공실 상태에서 대출이 잡혀있다 보니까 10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760만 원이 그냥 숨만 쉬었는데 그냥 쭉 다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만 다행인 거죠. 전세가가 작년 그때 바닥일 때보다 안 나갔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그래도 몇천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건데 물론 이제 이분이 투자했던 예전에 과거 초창기 때보다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 그런 정고점까지는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다행히 이 지역이 슬슬 이제 신축 물량도 좀 적어지고 내년에는 다행히도 좀 부족해지는 지역이고 전세 최고 바닥보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수천만 원 그래도 높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다행히 이분이 전세금 받고 잔금할 때 여기 있는 그 동시적으로 근저당 말소가 되면서 다 빼고도 2, 3천만 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남는 상황이라고 분께 제가 전해 들은 거죠.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여기가 이제 폭등합니다.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이제 정고점 회복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최근에 아파트 세 채 역전세가 해결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만다행히도 그 새 아파트 중에서 역전세 난 거 전세 퇴거 자금 받아가지고 기존 분을 이제 내드린 상황인데 한 아파트는 다행히도 기존에 살던 분이 이사한 날이 있을 겁니다. 그분과 다음 분 받기 위해서 제가 광고 내놨겠죠. 근데 다음에 들어올 월세 임차인 분이 어떻게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바로 그날 한 날 동시에 나가시고 오후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뭐 끊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곧 이제 전세가 끝나고 임차인들 나가시는데, 와, 왜 이렇게 내 거 안 나가냐.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부동산 한 번씩 연락해서, 뭐 보러 오시는 분 있냐, 뭐 최대한 나도 맞춰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나도 큰일이네. 공실되면, 그러니까 이분처럼 저도 이제 대출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달 이자가 얼마인데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야, 이거 뭐 어떡하냐.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 만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와, 이분이 그냥 숨만 쉬고 이자를 계속적으로 내또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는 정말 엄살이었네. 이분 이런 걱정과 저는 고민하고 있는지를 소주 한잔 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안 팔기를 너무 잘했고 너무 고생했다. 팔지 않고 그러니까 존버하시길 너무너무 잘하셨다. 맛있는 안주를 먹으면서 제가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제가 듣는데, 야, 누가 도대체 이 임대인이 갑이라고 했고, 누가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했고, 누가 쉽게 돈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해봤냐라고 제가 그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제 14년 넘게 임대업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제가 많이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별의별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공실, 역전세, 매도가, 전세값 폭락, 하락, 역전세는 하고, 월세 안 내가지고 야반 도주하는 임차인들도 있었고,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원래보다 2배 반 정도 올라갔던 그런 달도 있었고, 와, 이게 뭐 임대업의 숙명 아닌가? 투자자의 운명이지 뭐 이게. 이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쉽게 돈 버는 게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산이 커지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 이런 힘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임대업, 다주택자의 이런 일이 누가 막 등 떠밀어서 막 나한테 하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저에게 협박을 해서 하기 싫은 거 한 선택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한 선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또한 그것도 투자자고 임대인이다. 이게 올바른 임대인 마인드인 거죠. 임대인이나 다주택자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임차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스스로도 내가 거주비를 내고 매수를 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를 선택하시는 그분들도 거주를 하면서 남의 부동산에 손상시키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온전히 거기에 대한 내가 거는 거주 상인비를 내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사 나갈 때도 뭐 정상적이고 올바른 컨디션으로 좋으면서 웃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헤어지는 것이, 이게 올바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임대 임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 선진국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인분들 포함해서 저희 그래서 실제 사례도 좀 말씀드려봤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정말 힘든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임대인분들, 정상적으로 이런 임대업이나 다주택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올바른 임대인의 마인드, 갑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분들이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에 거주하실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불편 없이 거주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임차인분들 또한 임대인들이 뭐 거저 이렇게 막 편하게 뭐 건물주 뭐 임대인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들 스스로 해야 될 역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뿐이고, 그게 바로 올바른 임대 임차 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정말 존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반드시 우리는 해뜰 날이 온다. 저 끝에, 어둠의 끝, 동굴 끝에 빛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